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회육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엊그제 그 12구 참사 예. 추모 행사는 어떻게 예, 잘 현장에서 마쳤고요. 예, 어저께 국회 추모제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좀 바쁜 적이 지났는데. 네네. 아, 그럼에도 이제 그 뭔가 이제 진전된 게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좀 그 너무 이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또 힘들어요. 아,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조항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즉 외국인 노동 이 자영업자의 이름을 빌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했다면 소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 임금을 차등해야 된다라는 네. 의지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참 발상이 기발하다. 그래서 창의 조상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건폭 이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ILO 조항을 이 조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 칼국수집 사장님이 더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죠. 저 이분 좀 뵙고 싶어요. 이 ILO 조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칼국수 사장님. 기본적으로 뭐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거고 그래도 노동자들은 아주 배제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일 수 있잖아요. 이제 한편에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ILO 조항들이 노동권 보호 조항들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맞습니다. 조항들이고 예. 우리가 가입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다는 게 참 이게 이제 국외적으로는 ILO 우리가 전체 한 4개 정도 아직 비준을 안 했죠. 근데 예. 왜 들어갔냐? OECD 가입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국제적인 규범 OECD 가입 조건으로 ILO 규약 비준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러면 ILO 조약 이런 핵심 조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준수를 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참 기발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차등임금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칠 거냐. 식당만 놓고 보면은요. 40대부터 6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싹 절반 이하로 사라질 그렇죠. 겁니다. 다 사라지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조업 일자리도 내국인 일자리 사라질 겁니다. 이런 걸 계산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자, 오늘 다룰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인권위 회의실 앞에까지 가서 인권위를 흔드는 규정 개정 시도 반대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던데 사진 보니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이제 어제만이 아니라 계속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제 1인 시도하고 피켓팅도 하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소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6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예, 소위원회 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네. 여기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걸로 거기 올라온 안건이 기각이 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저기 했거든요. 그래야지 그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내 거 인권 침해 당했다가 또 차별 침해를 당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진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대로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전원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곧바로 그냥 거기서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기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규정을 바꾸겠다. 2001년부터 있었던 규정을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 사실 진정이나 차별 진정이나 이런 걸 해서 이게 제대로 결정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기각률이 그렇지라도 높은데 또 기각 돼 버리니까 그러면 국가인권위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인권을 침해당했어요. 억울합니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 하고 올렸어. 진정을 올렸는데 소위원회로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3명씩. 그렇죠. 예. 근데 그 소위원회에서 한 명이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거
당신 인권 침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기각이라는 거예요. 기각이 된다. 거부한다. 예. 근데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이요. 굉장히 이제 이게 뭐 하러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있는 거죠? 예. 아주 정치색이 있는 그런 인권위원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네네. 그냥 근본적으로 인권위원 이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정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출렁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얘기들로 가고 아니면 좀 뭐 국가의 인권 침해 그러니까 뭐 국가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가 인권위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런 거를 기각으로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넓어지는 거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분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세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걸 규정을 이제 바꾸겠다고 이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용원 치매 일소위 위원장 이분이 정의기억연대는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심한 소음과 욕설 등으로 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야 그건 인권 침해 아니야. 라고 이제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기각이 됐다. 결정이 됐다. 내가 인권 침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세 명 중 한 명이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각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초등학생들 학급 회의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8월 1일 날 그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뒤로 이제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거 너무 다른 거고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각이라고 저기 해서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듣나 지시를 안 따른다 그래갖고 그 담당 직원을 갖다가 교체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권침해 소위를 일소위 인권침해 일소위를 갖다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3달째. 그러다 소위원장이 소집도 안 해.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될 게 계속 밀려나는 200건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인 거죠.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 본인의 목표가 뭘까요? 글쎄요. 정치적 행보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거 참. 자, 그러면 어제 인권위원회 앞에서 운영규정 개정 반대를 외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박한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한희입니다. 네. 자, 어제 인권위 현장에 가셔서 피켓 들고 반대 외치셨는데요. 왜 그러셨는지는 지금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떤 심정으로 현장에 가셨어요, 변호사님은? 네, 이게 지난 주에 이제 이런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에 이제 이 전원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박래원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심각한 사안이고 인권위 존재 자체를 흔드는 사안임에도 이걸 자칫하면 그냥 졸속으로 논의되고 의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에서 피켓팅도 했습니다. 자, 운영 규정 개정안 어떤 내용이고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네, 이제 인권위법은 소위원회, 인권위가, 그러니까 전원위원회가 있고요. 11명 구성된. 그 밑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소위원회는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의결로, 이제 안건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진정사건 인용되는 거고요. 네. 3인 이상이 반대하면 이제 기각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3인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면 11명 있는 전원위원회를 올려서 거기서 다시 토론하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운영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원 그 상임위원 치매 일소위 위원장 나는 반대 한 명 반대했으니까 기각 이거는 규정에도 어긋난 행위 아닙니까? 네, 현행 규정에? 인권위법에 어긋나고요. 사실 이거는 인권위가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둔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는 전원위가 원칙이고 소위원회는 그냥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둔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전원위로 올리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이제 와서 규정을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한 행위를 해놓고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이걸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내가 했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확인을 받으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용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진정, 즉 일부 보수 단체들이 지나치게 소음 등으로 인해서 정의기억연대의 소녀상합회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를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이 김용원 의원 행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약간대로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다는 건 기존의 법, 그리고 법에 대한 해석, 인권위가 20년간 운영 방침에 전혀 맞지 않고요.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만약 김영원 의원대로 주장대로 된다면은 피해자가 정말 권력기관 인권 침해를 간절하게 정말 인권위가 최후의 보루로서 호소를 하더라도 그냥 11명 중에 1명이 나는 싫다, 나는 반대한다. 한마디 하면은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피해자한테 이중에 고통을 인권위가 안겨주는 것입니다. 와, 인권위원 한 명한테 그냥 비토권을 엄청나게 큰 비토권을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참. 자, 그래 놓고 이제 운영 규정을 아예 개정하려고 한다. 한 명이 반대하면 기각하는 걸로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김용원 의원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하셨어요. 야, 네, 규정 맞습니다. 개정 하지 마라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사퇴까지 주장하게 된 거는 김용원 의원에 대한 판단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 사퇴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이렇게 정의기억연대 아까 이제 진정권에 대해서 김영원이 반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이 인권위 직원들도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이대로 처리해서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원 의원이 직원들이 나를 안 따를 때까지 내 말을 들을 때까지는 그럼 나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소연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0건이 넘는 안건이 이 침해 일소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침해 일소위는 경찰이나 검찰의 인권 침해, 집회 자유 침해 이런 사건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안 하고 그 싶은가 모든 보다. 사건들이 묶여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죠. 근데 지금 전원위원회 그 구성이 대략 김용원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 6명, 그 네. 반대편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이거 규정 개정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표결로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만약 다수 표결로 갖고 붙인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뭐 저번 이제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고, 네, 그래서 일단은 표결까지는 안 가고 다시 그냥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는 된 상황입니다. 네. 다음 달 13일에 안건 재상정에서 논의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인권위원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논의되는 규정 개정 방식은 이렇게 개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일반 국민이 이제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권위원 11명이 이제 밀실에서 회의할 것이 아니라 공개시키고 네. 뭐 공청회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인권위원회 진짜 매번 이래도 돼. 그 현병철 위원장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그때가 연상이 되죠.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에서 이제 예. 거의 2번 연임을 했어요. 6년을 했는데 그 네. 시절에 참 답답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권침해 묵인위원회, 인권침해 조장위원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현병철 위원장 시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이제 자기 인권침해 당했으니까 이거를 좀 사건을 조사해서 구제해달라라고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기각을 시켜버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제 국가인권위가 설립 그 목적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1차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그런 인권 침해, 차별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견인하라고 이렇게 이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김태흠 그 충남도지사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예, 인권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도 난 안 따를 거야. 아예 미리 결정도 안 났는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김용원 상임위원 지금 하필이면 맡고 있는 침해 일소위가 경찰 등 국가폭력기관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이런 것들을 또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석 달째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박한희 변호사님은 이제 뭐 100건이 넘는다 했지만 200건 가까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처리해야 될 게. 안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경찰 뭐 이런 거니까. 지난번에 추석 때 이제 보니까 고향 부산 영도에다가 영도구에
현수막 거셨다고. 현수막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총선 준비용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내걸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총선하시려고 그러는 거냐? 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정겹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고 했다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한 게 이게 이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런 행태를 좀 보시는 명절 때 보여주죠.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출마장가 보다, 예비 출마장가 보다. 예.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신고를 제가 석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홍보하고 다니시나? 예. 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이 개정안 주도하신 분 이충상 예. 상임위원 예. 전에도 한번 그렇죠. 이야기했었던 뭐 이렇게 이분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하고 막 이러셨던 분 아닌가요? 예. 아니, 이분이 이제 우리가 기사만 찾아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국가인권위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좋은 걸로도 보도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충상 상임위원 그리고 김용원 상임위원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충상 상임위원은 고성과 막말 그리고 이제 모욕적인 언사 또 뭐 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사에 많이 인용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인파에 밀려 넘어져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 민주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지 참사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점잖게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성과 막말 이런 거잖아요. 인권위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먼저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도 뭐 직원들한테도 막 organization한테도 막말하셨다고 막 하고. 언론에 나오고.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몇 번씩이나 지금 보도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를 진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2000년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2000년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할 때 이제 그 법무부 산하기관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유엔에서 공고한 독립적인 기구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단식 농성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겨우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럴 때마다 이게 국가인권위를 만드는 우리 활동가들은 참 자괴감이 들죠. 지금 송도한 위원장이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이 되셨고 예. 임기가 언제죠? 내년 9월 초입니다. 내년 9월 초 이후가 더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 구성이나 추천 방식 이걸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